5절 치환법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정적분의 문제를 주어진 함수의 역도함수를 이용해서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하는 걸 빼므로 해서 계산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때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할 때 반드시 그 원시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시함수, 역도함수, 부정적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역도함수 또는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라 불려지는 그 함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간단한 함수라면, 즉 예를 들어서 사인 미분한 게 코사인이었기 때문에 코사인의 역도함수는 바로 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사실 많은 미분 공식을 외우고 있지만 기껏해야 한 30여 개 정도밖에는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도함수 공식을 외우는 것은 x, n승꼴 미분하는 거, 그리고 지수함수 두 종류, 그리고 로그함수 두 종류, 그리고 나머지 삼각함수 6가지, 쌍곡함수 6가지, 역삼각함수 6가지, 역쌍곡함수 6가지. 이렇게 본다면 대략 한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쓴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이 부정적분을 간단하게 바꿔서 푸는 것은 기껏해야 한 30여 개 정도의 기본이 되는 함수들에 대한 역도함수를 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절에서는 더 복잡한 함수에 대한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자, 이제 피적분 함수가 복잡하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분에다 적용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즉 역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합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합성되어 있어요. f 그리고 gx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함수를 미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그리고 안쪽 함수를 미분하죠. 자, 이와 같이 합니다. 만약에 여기 f'이 들어있는 게 싫으면은 대문자 f로 바꿔서 해도 돼요. 자, 이제 이 대문자 f를 미분한 것이 바로 소문자 f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f의 도함수가 소문자 f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얘 바깥 함수를 미분할 때 대문자 f'은 소문자 f로 바뀌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한 게 이거에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함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인테럴 f 그 다음에 gx 그리고 g'x dx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의 도함수 이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거의 역도함수가 바로 f gx 이렇게 되고, 이거 부정적분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수 c를 붙여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이거는 지금 예미분한 게 이거니까 이거의 부정적분은 이거다라는 논리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미분편에서 배웠던 디퍼런셜,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적분편에서는 치환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치환법칙과 관련된 이 치환적분법인데요. 자, 가정은 뭐고 결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u는 equal gx가 구간 i를 치역으로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f가 연속이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gx는 여기가 gx예요. 얘를 u로 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치환을 이용합니다. u는 equal g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미분편에서 배웠던 디퍼런셜 u의 미분을 계산합니다. u의 미분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에 그리고 dx를 나타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볼까요? 그럼 인테그랄 f 그리고 gx 그리고 g'x dx는
아주 간명하게 이 위에 두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군요. gx는 u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 dx입니다. g'x dx는 du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치환 법칙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좌변의 복잡한 식을 우변의 간단한 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함수가 간단하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죠. 복잡한 걸 접근하는 것보다 간단한 걸 접근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치환 접근의 기본 아이디어는 복잡한 식을 적당하게 치환해서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치환 법칙의 정리에서는 u가 곧 즉 gx를 u로 놓고 치환하라고 암시를 해줬습니다. 즉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간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증명도 아주 몇 줄 안 돼서 끝났죠. 자,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디를 치환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피족분함수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치환하는 것이 좋을지는 많은 경험을 해야 자연스럽게 이 치환 접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부딪혀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설명한다면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어딘가를 치환했을 때 치환된 문자 x가 들어있는 어떤 부분을 치환했죠? 그럼 x가 들어있는 나머지 문자가 전부 다 치환된 문자로 표현돼야 제대로 치환 접근이 된 거예요. 여기를 u로 치환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u로 깔끔하게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쪽 부분이 치환될 부분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설령 나머지가 다 치환된 문자로 표현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좌변보다 우변이 복잡하다면 그건 치환 접근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제대로 된 치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치환할 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x가 포함되는 어떤 식을 치환했을 때 x를 포함한 나머지 dx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이 깔끔하게 치환된 문자로 표현이 된다면 제대로 치환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치환 접근을 사용하는 예문들을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분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복잡한 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치환 접근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을 적절하게 치환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을 시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x의 3승을 치환해 보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x의 4승을 치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치환해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치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치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치환된 모양이 가장 간단한 것을 찾는 것은 경험입니다. 많이 해보세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약간의 요령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의 팁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x의 n승과 x의 n-1승이 혼합되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함수 안쪽에 x의 거듭조곱보다 바깥쪽에 x의 거듭조곱이 1 적게 되어 있으면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n승이고 여기가 n-1승이면 n승이 있는 쪽을 치환하는 것이 좋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상수까지 한꺼번에 치환하는 것이 문제를 좀 더 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전체를 u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x의 4승 플러스 1을 u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dx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미분해 봐야 돼요. du를 계산해 봅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4x의 3승, 상수 미분한 채로 그 다음에 미분을 계산하면 dx가 붙어야 되죠. 자, 오른쪽이 fx의 모양이라면 du는 f'x dx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고 dx를 곱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대로 치환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테그랄. 자, 주어진 적분을 이제 또 썼다가 가져가고 바로 등호를 쓰겠습니다.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는 u로 바꿔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사해보고자 하는 것은 치환된 나머지 문자를 치환하고 난 나머지 x가 포함된 문자가 u로 당연히 표현이 돼줘야 돼요. x의 3승 dx가 u로 표현되는지 볼까요? x의 3승 dx 여기까지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du가 되죠. 4분의 1은 상수니까 적분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du가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전에도 배웠던 아주 간단하게 뭐 미분해서 이게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거의 역도함수는 사인 u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c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u는 치환된 문자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놔야 돼요. 원래 문자로 바꿀 때 u가 x의 4승 더하기 2예요. x의 4승 더하기 2 플러스 c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대로 치환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얘를 미분한 것이 이 함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미분해 볼까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옵니다.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4x의 3승, 앞에 4분의 1 있으니까 x의 3승 맞습니다. 이거의 역도함수는 이렇게 구해졌는데요. 중간에 바로 구할 수가 없어서 먼저 문자를 치환해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환을 할 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치환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항상 치환의 기본 개념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x의 4승 플러스 2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x의 4승 플러스 4는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x의 4승 플러스 2는 얘를 u는 equal x의 4승 플러스 1을 됐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시키는 것만 가능하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럴 때는 암묵적으로 적분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x의 범위를 오른쪽 반 또는 왼쪽 반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뭐 음수를 다룰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이 없다면 이렇게 x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암묵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까 하면은 언제나 치환은요 원래 문자로 되돌려 놔야 돼요. 얘는 그냥 u를 그대로 다시 바꿔놓으면 되니까 사실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몰라도 문제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역함수로 바꿔놔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환적분의 기본 기조는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얘는 암묵적으로 이런 조건 또는 뭐 x가 0보다 작다 해도 돼요. 그런 조건 하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예제 1번 우리가 치환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쪽을 치환해 봤자 이렇게 치환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치환이 딱 한 가지만 얘처럼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유일하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x의 4승만 뭐 u로 치환해도 돼요. 그래도 역시 똑같이 구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유일하단 말보다는 이제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를 치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기 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치환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제 2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제 2번도 뭐 미분해서 이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환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트 안을 치환하는 경우, 두 번째는 루트 전체를 치환하는 경우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는 2x 플러스 1을 루트 안을 u라 치환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1차함수잖아요. 1차함수. 이렇게 직선,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편이 1이 되는 직선이니까 x값 하나에 u값 하나씩 대응되니까 1대1 대응이 돼서 특별하게 이렇게 x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놓는다면은 du를 계산해 볼까요? 2. 자, 요거 미분하면 2가 되죠? 그리고 dx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적분 루트 2x 플러스 1 dx는 인테랄 루트 안을 u로 놨더니만 dx를 계산할 때 dx는 2분의 1 du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고 du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적분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로 바꿔놓을까요? 2분의 1승이고 2를 더하면 2분의 3 역술치하니까 3분의 2예요. 그리고 u의 2분의 3승이고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놔야 되죠. u는 2x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2분의 3승 플러스 c. 자, 실제로 얘를 미분해 보세요. 자, 이제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2분의 1 그리고 2x 플러스 1에 1 빠져나니까 2분의 1승 2분의 1승은 루트예요. 그러니까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2가 나와서 2하고 2분의 1 지워져서 루트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풀이는 루트 안을 치환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는 루트 전체를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풀이 안에서 똑같은 문자를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다른 문자 t로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루트 전체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이 루트 전체를 t로 치환할 때 이렇게 치환할 때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u가 아무나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되는데 이렇게 치환할 때는 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암묵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t는 이퀄 루트 2x 플러스 1이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이때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환하면은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편 1이 되는 직선이었으니까 x도 전실수 범위, u도 전실수 범위예요. 그래서 활용하기는 이게 더 훨씬 더 활용하기 좋겠죠. 전실수 범위니까. 근데 이렇게 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대신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t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우리는 dx가 필요하죠. 이 적분 변수 dx가 필요한데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너무 복잡하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t의 제곱은 이퀄 2x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전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나같고 t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이므로 이 식을 미분합니다. 이 식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좌변 미분합니다. 이 t 그리고 dt가 됐고요. 우변 미분합니다. 요거 2dx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적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2x 플러스 1 dx를 인테그랄 루트 전체를 t로 치환했습니다. 이제 dx를 찾아야 되는데요. dx 이 약분하니까 t dt가 됐어요. t dt니까 t의 제곱 dt가 됐습니다. t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1 t의 3승 플러스 c가 됐고 이제 t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놔야 돼요. t는 루트 2x 플러스 1을 t로 놨고 이거에 앞에 3분의 1승이 있습니다. 3분의 1이 있습니다. 바깥에 3승 플러스 c예요. 이거 알아보기 좋게 2분의 1승은 루트는 2분의 1승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요. 2x 플러스 1에 2분의 1승에 3승이니까 이렇게 돼요. 잘 정리하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똑같아요. 3분의 1 2x 플러스 1에 2분의 3승 플러스 c. 어떻게 치환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루트 안을 치환해도 좋고 뭐 루트 전체를 치환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풀이 과정은 좀 달라지지만 최종 결과는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예제 3번을 보도록 하죠. 자, 예제 3번을 푸는 것은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에서 이 안쪽에 x의 n승이 있고 그 바깥에 x의 n-1승 1 터울라면 1보다 1 작을 때예요. 이럴 때는 x의 n승이 들어있는 부분을 치환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문제도 그러네요. 루트 안에는 2차식인데 루트 바깥에는 1차식이죠. 루트 안에 있는 x에 관한 다항식의 차수보다 루트 바깥의 다항식의 차수가 1 적으면 루트 안에를 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치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x의 제곱을 유라 놓겠습니다. 유라 하면 좌변 미분하면 du, 우변 미분하죠. 마이너스 8x dx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적분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루트 1-4x의 제곱분의 x dx였는데요. 인테그랄 루트 1-4x의 제곱은 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을 1-4x의 제곱을 유라나 썼습니다. 그리고 x dx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남은 부분이 x dx인데 x dx가 마이너스 8분의 1 du예요. du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그럼 여기는 1이 있는 거죠. 그대로. 자, 이거 적분하는 얘기네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루트의 역수니까 u의 2분의 1승의 역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x의 n승꼴 적분하듯이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다 1을 더하니까 2분의 1 역수를 취하니까 2 u의 2분의 1승입니다. 항상 요수와 요수는 역수관계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고요. 이거 정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돈해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u의 2분의 1승이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u의 2분의 1승은 루트 u란 얘기고요. 루트 u는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꿉시다. u는 1-4x죠. 중간에 치환한 값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야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루트 u라고 답을 쓰면 안 되고요. 이거 중간에 우리가 편의상 바꿔놓은 거니까 항상 원래 문자로 즉 x로 돼 있으면 x로 다시 바꿔서 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제 4번 같은 거는 조금만 숙달이 되면 암산으로도 그냥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일일이 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치환에 의해서 풀린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OX를, 왜냐면 여기가 그냥 5가 없었으면 2X승은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올 텐데 2의 5X승이니까 5X승을 U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치환해 보면 DU를 계산했죠. 5DX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적분은 2의 5X승 DX는 인테그랄 2의 5X승을 U라 놨습니다. DX는 5분의 1 DU, 5분의 1 DU와 같이 됐습니다. 이거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U 똑같거든요. 그래서 2의 U승 플러스 C가 되고 U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당연히 다시 바꿔놔야 됩니다. 2의 5X승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굳이 뭐 일일이 적분하지 말고요. 마치 공식처럼 그냥 계산해 봅시다. A가 0이 아니었더라 보겠습니다. A가 0이 아니면 이건 앞으로 A분의 1, 2의 AX승 플러스 C 바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일일이 이렇게 치환하는 수고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5번은 루트 안에 있는 차수보다 루트 바깥에 있는 차수가 훨씬 더 커요. 자, 이렇게 보통 이제 바깥에가 1승이면 아, 여기 치환하면 되네라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얘는 바깥에가 더 차수가 크거든요. 비록 크다 할지라도 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 루트가 없었으면 그나마 뭐 전개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결국은 얘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치환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함수를 1 플러스 x의 제곱을 U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DU를 먼저 또 계산해 볼게요. DU는 2x dx가 됐습니다. 그리고 x의 5승 dx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x의 5승 dx를 만들어야 돼요. x의 5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식으로부터 x의 제곱을 다시 볼까요? 그럼 u-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x의 4승은 u-1의 전체 양변을 제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군요.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에 x의 5승 dx를 바꿔보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u라 놨었으니까 루트 u가 되겠죠. 루트 u. 그리고 x의 5승 dx는요. 이거 다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의 5승 dx는 x의 4승 곱하기 x의 1승 dx가 돼요. x dx는 여기 계산을 해놨거든요. 2분의 1 du라고. 그리고 x의 4승은 여기 계산했어요. u의 u-1의 제곱. 그래서 u-1의 제곱 x의 4승 x dx는 2분의 1 du예요. 2분의 1 du. 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여전히 적분이 까다로운 형태예요. 마저 정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루트 u가 있고요. 이걸 전개합니다. u의 제곱 마이너스 2u 플러스 1 du가 되고요. 부득이하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적분을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하도록 하죠. 지수법칙을 적용하죠. 2분의 1승, 2분의 4, 2분의 5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적분을 쪼개지 말고 그냥 요것만 분배를 하도록 할게요.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4, 2분의 5승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고 1승과 요 2분의 1승, 2분의 3승입니다. u가 빠졌군요. u의 2분의 3승이고요. 1승과 2분의 1승, 여기 2분의 1승이니까 u의 2분의 1승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다 x의 n승꼴 적분할 문제가 됩니다. 여기다 1을 더하면 2분의 7, 그러니까 7분의 2에 u의 2분의 7승이 되고 여기다 1을 더하니까 2분의 5 역술차니까 5분의 2, 5분의 2 그리고 u의 2분의 5승이고 여기다 1을 더하면 2분의 3 역술차니까 3분의 2에 u의 2분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리고 플러스 c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 식을 여기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문자로 다시 되돌려 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합시다. 전개를 하면 여기 2분의 지워지고 전개하면 2 지워지고 전개하면 여기 2가 지워져요. 그래서 7분의 u의 2분의 7승이죠. 7분의 u의 2분의 7승인데요. u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었었죠. u는 1 플러스 x의 제곱을 치환했던 거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의 2분의 7승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에 1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2에 u 대신에 1 플러스 x의 제곱을 넣고 2분의 5승이에요. 복잡하긴 했지만 적분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3분의 1에 2분의 3승 3분의 1에 2분의 3승 플러스 c로 적분됩니다. 원래 문자로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은 가능해졌네요. 자, 이번에는 탄젠트 x를 적분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식을 변형해야만 적분이 가능한데요. 자, 탄젠트 x. 자, 뭐 미분해서 이게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최대한 식을 바꿔서 생각할 거예요. 탄젠트의 정의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이제 우린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앞 시간에도 배웠었죠. fx분의 f'의 적분은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모 미분하면 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되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호를 바꿔볼까요? 그럼 원래 없던 건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곱해야 되죠. 자, 이 마이너스는 상수니까 적분격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그럼 이제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됐으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에 거듭조로 갑니다. 코사인 x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분의 1. 아크 코사인이 아니에요. 분의 1 역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역수니까 시컨트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로그 시컨트 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돼요. 두 가지 풀이 다 가능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적분의 결과를 이렇게 공식집 같은데 이렇게 써놨는데요. 둘 다 올바른 답이에요. 자, 이들은 이제 앞으로 뭐 자주 나타나는 적분 중에 하나니까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잖아요. 삼각함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적분의 결과를 공식처럼 암기해 둡시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부정적분에 대한 것을 치환적분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정적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부정적분이란 정적분, 치환적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증명도 몇 줄 안 돼서 그냥 바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만큼 치환적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정적분일지라도 동일하게 치환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똑같이 우리는 이 gx를 u로 치환하면은 나머지 g'(x) dx는 du가 돼요. 자, 이제 동일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앞에서 u는 equal gx라 놨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적분 변수가 dx지만 여기는 적분 변수가 du니까 x값에 대하는 u의 값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분은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치환하고 원래 문자로 되돌려 놓으면 됐었습니다만은 정적분은 반드시 구간을 바꿔야만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x값에 대한 u의 값을 생각을 해야 돼요. x값이 a가 되면 여기 a면 ga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ga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 u에 대한 적분이니까. x값이 a일 때에 대한 u의 값은 ga가 되고 x값이 b면 u의 값은 gb로 되죠. x값이 b면 u의 값은 gb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치환적분은 대응을 시켜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간을 되게 이 함수랑 적분 변수는 다 잘 바꿔놨는데 구간을 그냥 써서 틀리는 학생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정적분은 치환을 했을 때 x의 범위에 맞는 치환된 문자의 범위로 바꿔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정적분에 대한 치환적분 간단한 개념이라서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이제 이거와 관련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다음 적분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적분 앞에서 했던 형태의 적분이네요. 앞에서 루트 있었던 문제 있었죠. 요거 이 앞에 예제 2번은 부정적분이었다면 지금은 정적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디를 치환해든 상관없죠. 앞에서 계산했던 거 다 지웠군요. 다시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는 루트 전체를 치환해 봅시다. 자, 이 루트 전체를 우리가 u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u라 하면 양면을 제곱하면 u의 제곱은 이퀄 2x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적분이 x가 0부터 4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적분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뭐 4까지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x값에 대응하는 u의 값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여기가 이 정적분은요, 이 피적분 함수가 정의되는 범위 안에서만 적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4다 의미가 없는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는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은 항상 이 피적분 함수가 잘 정의되는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루트를 치환해도 좋고 루트 안을 치환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풀다 보니까 루트 전체를 치환하는 식으로 놓고 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양변을 접하니까 이와 같이 됐고 양변을 미분합니다. 이 u du는 우변 미분하니까 2dx 이와 같이 됐습니다. 구간은 직접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4까지 루트 2x 플러스 1 dx는 루트 전체를 u로 놨습니다. 자, 여기 dx 2를 약분하고 dx는 u du가 되니까 u의 제곱 du가 됐습니다. 구간 바꿔야 됩니다. x가 0일 때 대하는 u의 값은 1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항상 x가 4일 때 2, 4, 8 더하기 1이니까 9, 9루트 3, u가 3으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구간을 직접 쓰면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여기는 u에 관한 적분이고 여기는 x에 관한 적분이니까 반드시 대응하는 u의 범위를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를 풀 때의 키포인트예요. 자, 이제 이걸 적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3분의 2의 3승이고 구간 1부터 3까지예요. 3의 3승이니까 3, 3, 9, 3, 9, 27, 27에서 1의 3승 1, 26, 3분의 26입니다. 다 계산하니까 3분의 26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정적분은 항상 값이 나오고요. 부정적분은 하나의 함수로 나옵니다. 차이점을 또 잘 구별하세요. 자, 이어서 예제 8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8번 풀이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적분값을 구하시오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3-5x를 u라 놓겠습니다. 3-5x를 u라 놓으면은 좌변 미분하면 du, 우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5d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주어진 적분을 직접 바꿔서 계산하도록 하죠. 3-5x의 전체 제곱분의 dx 3-5x를 u로 놨더니만 u의 제곱분의 1 dx는 마이너스 5분의 1 du예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du예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겠죠? dx는 마이너스 5분의 1 du거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요 함수의 부정적분은 u분의 1입니다. 왜냐면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거든요. x 대신 u로 쓴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u분의 1을 u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u의 제곱분의 1이에요. u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u의 제곱분의 1. 이거의 역도함수는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정적분이잖아요. 부정적분 플러스 c를 써야 되는데 정적분이니까 여기도 구간 마저 바꿔놔야겠네요. 자, 마저 바꾼 다음에 계산하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 대하는 u의 값 1을 대입하면 3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 2를 대입하면 2, 5, 10 3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7이군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정적분 그대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이에요. 앞에 5분의 1이 있었고요. 7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1 빼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마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은 5분의 1이 있었고요. 이거 통분합니다. 2, 7이 14분에 분모 문제에다 1을 곱하니까 여기는 분모 문제에다 7을 곱하고요. 그러니까 요 5가 되고 약분되는군요. 그래서 14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예제 8번 치환적분이었어요.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예제 9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예제 9번의 문제를 보면 식에 로그가 들어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자, 인테그랄 fx dx에서 1번 fx에 로그가 있고 lnx가 있고 또한 x분의 1도 있을 때, 즉 lnx도 있지만 식의 x분의 1도 같이 있을 때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lnx도 있지만 식의 x분의 1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lnx하고 x분의 1이 같이 들어있을 때는요. lnx가 있고 x분의 1도 있으면 lnx를 u로 치환하면 해결이 돼요. 예, 이런 문제는 항상 치환적분입니다. 적분하는 요령은, 자, 만약에 p적분함수 안에 로그가 들어있고 역시 x분의 1도 같이 들어있다면 lnx를 u로 치환해서 적분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나 이런 문제는 치환적분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fx에 lnx가 있고 x분의 1이 없으면, 즉 lnx는 있는데 x분의 1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부분적분법을 씁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뒤에 가서 배웁니다. 적분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적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적분법이에요. 부분적분법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lnx가 있고 x분의 1이 있으면 치환적분을 하고, lnx가 있고 x분의 1이 없으면 나중에 배우게 될 부분적분법을 한다. 이거 마치 공식처럼 잘 기억해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보니까 lnx가 있고 x분의 1도 있죠. 그럼 당연히 치환적분입니다. 자,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x를 우리는 u라 놓겠습니다. 좌변 미분하면 du, 우변 미분하죠. x분의 1 dx와 같이 됐습니다. 구간은 직접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lnx dx예요. 인테그랄 lnx를 u로 놨더니만 나머지 x분의 1 dx가 고스란히 du로 바뀌어졌군요. 그리고 x가 1일 때, x가 1이면 로그는 제로니까 u가 제로가 되고요. x가 2일 때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 나와서 u가 1이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치환하면 꼭 대응하는 값을 써줘야 돼요. u를 u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u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1,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을 빼니까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정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정리 별 표시해 놓고요. 직면하고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패과는 마이너스 a부터 a에서 연속이라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f가 우함수라면, 우함수란 얘기는 이미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마이너스 x를 넣은 값하고 플러스 x를 넣은 값이 일치하게 될 때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란 얘기거든요. 마이너스를 넣은 값하고 플러스를 넣은 값이 같으면 우함수고요.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좌우 대칭권에서 적분하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a라면 사실 그림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은 당연히 오른쪽의 적분값을 이용해서 0부터 a까지 적분값의 2배와 같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함수란 얘기는 원점 대칭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는 마이너스를 넣은 값하고 플러스를 넣은 값하고는 부가 반대로 나옵니다. fx하고 f-x는 부 위치가 반대죠. 그래서 부가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어느 한쪽에다 마이너스 배를 해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플러스 a,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를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여기를 적분하면은 값의 크기는 똑같은데 플러스가 나올 테니까 상수에 대해서 0일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a는 항상 상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a가 상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일정한 상수일 때. 그리고 얘가 성립하는 것은 적분 구간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간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이럴 때 이걸 쓸 수 있고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즉 구간이 일단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여야 된다는 것. 만약에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다면 당연히 성립 안 합니다. 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간이어야 되고 우함수이거나 또는 기함수이거나 이럴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함수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함수일 경우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죠. 자, 이제 우함수일 때 2배, 기함수일 때 0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함수 fx를 적분합니다. 근데 정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하겠습니다. 그리고 0부터 a까지를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나누는 거 정적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앞부분을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문자를 바꿔 쓸 거예요. 우리는 뭘로 바꿀 쓸 것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마이너스 u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앞부분만 바꾼 거예요. 뒷부분은 놔두고요. 앞부분만 바꿉니다. 자, x를 마이너스 u로 놓겠습니다. 그럼 좌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du, 우변 미분하면 dx 이와 같이 돼요. 그리고 구간은 직접 바꿔놓도록 할게요. 앞부분만 바꾼 거예요. 인테그랄 fx 대신에 마이너스 u로 바꿔놓은 거고 dx 대신에 마이너스 du가 됐습니다. x가 마이너스 m,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면서 지워지고 u가 a가 되니까 여기 a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x가 0이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u도 0이 나옵니다. 뒤는 그대로 쓰죠. 0부터 a까지 fx dx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2절에서 뭘 배웠었냐면 정적분의 구간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0부터 a까지 하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f-u du가 될 것이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정적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dx를 계산하면 2분의 x의 제곱 구간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1까지 u du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얘도 2분의 u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니까 얘가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구간은 똑같고 피적분함수의 변수의 선택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서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적분은 변수의 선택에는 상관없습니다. 정적분의 값을 변화 주는 것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로부터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과 그리고 양 끝점이에요. 왜냐하면 fb 마이너스 fa로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양 끝점이 바뀌면 적분값이 바뀌고 이게 바뀌면 f도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분 구간하고 피적분함수의 모양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알파벳의 선택에 상관없어요. 이게 어떤 변수가 왔든 간에 결국은 대입해서 양 끝점의 순 변화량만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알파벳의 선택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적분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a까지 우리는 알파벳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암묵적으로 독립변수를 x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u 대신에 x로 쓰려고 합니다. u 대신 x로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u로 적분하든 x로 적분하든 구간이 같고 피적분함수의 모양이 같았다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했습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되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한 문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x를 서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이건 마치 x가 u를 x로 본 건데 이미 x는 마이너스 u로 봤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정적분은 변수의 선택에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는 이유를 대겠죠. 정적분은 변수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독립변수를 뜻하는 기호 x로 바꾼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뒤는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정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정 f가 우함수면 f-x는 fx와 같아요. 이게 fx예요. 0부터 a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a까지 fx dx니까 당연히 2배가 되죠. 이건 당연히 증명이 끝났어요. 요 다음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기함수였을 때를 보겠습니다. 기함수는 마이너스 fx와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0부터 a까지 fx의 마이너스 배, 0부터 a까지 fx의 플러스 배. 당연히 상수에 대해서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밑에는 이제 경우수를 나눠서 해야 돼요. 첫 번째 fx가 우함수일 때 쭉 계산하니까 2배가 된다는 걸 증명하고, 두 번째 f가 기함수일 때 마이너스 fx일 때 역시 쭉 계산하니까 0이라는 걸 그냥 한 줄 더 쓰면 돼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함수일 때하고 기함수일 때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입니다. 자, 이 문제 사실 뭐 그냥 항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얘는 잘 보세요. 상수함수는 항상 우함수예요. 왜냐하면 fx가 1이면은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이거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1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수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x의 거듭제곱이 짝수면 항상 우함수가 돼요. x의 거듭제곱이 짝수면 우함수가 되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요. 마이너스 x의 6승이니까 당연히 x의 6승. 이게 짝수승이면 그대로 자기 자신 나오죠? fx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은 것이 플러스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우함수가 맞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기함수는 주로 언제 나타납니까? 하면 홀수 차수일 때 나타나요. 예를 들어봤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fx가 만약에 x의 5승입니다. 이렇게 홀수 차수일 때는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x의 5승이 돼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간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x의 거듭제곱이 만약에 홀수 차수라면 기함수고요. 짝수 차수라면 우함수입니다.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죠. 이 우함수란 말은요. even 펑션이란 말인데요. even 펑션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even이란 말이 수학 영어 사전을 쭉 보면 쭉 몇 개 내려오다 보면 짝수란 말이 있습니다. 짝수란 뜻으로. 그래서 이게 짝수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왜 붙였습니까 하면 이 거듭제곱이 짝수일 때가 다 우함수 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함수라는 얘기는 아드 펑션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요. 이 아드란 말이 뭐 기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영어 사전 쭉 내려가다 보면 몇 번째 줄에 보면은 홀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함수는 홀수함수, 홀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짝함수, 홀함수라고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옛날부터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기호라서 한자를 써서 우함수, 기함수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짝함수, 홀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왜 홀수란 말을 붙였을까 보면은 이렇게 x의 거듭제곱이 홀수일 때가 이렇게 기함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얘네들은 자, 여기 보면 우함수고 얘도 우함수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함수끼리는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함수끼리는 사실 이렇게 성질이 밋밋해요. 어디 여백에다 적어놓을까요? 앞으로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룹 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더하면 우함수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뺄셈도 우함수가 돼요. 우함수에다 우함수를 곱해도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를 우함수로 나눠도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를 역수를 취해도 우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함수는 전혀 할 게 없어요. 따로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함수를 볼게요. 이 중에 한두 개만 증명할 거예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그냥 기함수예요. 기함수 빼기 기함수도 기함수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만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기함수를 기함수로 나눈 것도 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기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도 그냥 기함수가 돼요. 변화가 없습니다. 상수예요, 상수. 그리고 기함수에 역수를 취해도 이건 기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고 기함수분의 기함수는 우함수란 것. 그 다음에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는. 대신 이제 우리는 더하고 빼는 건 안 되는데요.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는 거.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입니다. 우함수를 기함수로 하는 것도 기함수고 기함수를 우함수로 하는 것도 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제 차이가 있어서 얘네들을 외우면 돼요. 얘네들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우기기, 우기기. 고집 센 사람 우기듯이 우기기, 기기우, 우기기, 기기우. 이해됐죠? 자, 그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집니다. 자, 여기서 왜 이게 성립하는지 그냥 하나만 할까요? 아무나 하나만 해봅시다.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란 것. 자, 이거 하나만 증명하고 나머지 똑같이 합니다. 하나가 우함수고 하나가 기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f를 우함수라 보겠습니다. 우함수의 정의는 마이너스를 넣은 것이 플러스를 넣은 거랑 똑같다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g는 기함수라 보겠습니다.
G는 마이너스,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함수가 기함수예요. 즉 얘는 F가 우함수라는 얘기고 G는 기함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새로운 함수를 fx라고 놓을 겁니다. 이 대문자 fx는 소문자 fx와 소문자 gx의 곱이라 놓겠습니다. 놓은 것뿐이에요. fx는 가정으로부터 우함수, gx는 가정으로부터 기함수예요. 이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f는 마이너스를 넣나 플러스를 넣나 똑같으니까 이거 될 것이고, 그러나 g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요. 자, 이제 fx 곱하기 gx는 원래 있던 대문자 fx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x가 됐습니다. 마이너스는 것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fx는, 즉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증명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매번 증명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외우면 돼요. 우기기, 기기우, 우기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니까 뭐예요? 우함수예요. 얘도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자, 우함수니까 전체가 우함수가 됐어요. 우함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관의 적분이니까 오른쪽 반의 적분값의 2배로 계산합니다. 0부터 2까지 x의 6성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됩니다. x의 6성을 적분하니까 7분의 x의 7성 플러스 1을 적분하니까 x, 구간 0부터 2, 값 대입하는 걸 생략합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예제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관이 있어요. 일단 여러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구간으로 주어지는 예문이 있다면 일단은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 혹시 우함수 문제, 기함수 문제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적분 범위 중에서 일부러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 이렇게 낼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낸다는 얘기는 뭔가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 내지는 기함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 때 주로 그렇게 많이 내니까요. 이런 구간을 접하게 될 때는 적분에서 혹시 우함수 혹시 기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면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되죠. 기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원점에다 B를 꽂아서 180도 회전시키면 똑같은 그래프가 기함수의 특징이고요. 우함수의 특징은 Y축을 중심으로 반을 접으면 동일하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우함수입니다. 얘는 탄젠트는 기함수라는 것을 그래프의 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함수고 4차, 2차 상수항이잖아요. 앞서 다 설명했었죠. 상수함수 우함수고요. 짝수 거듭 제곱은 항상 우함수예요. 우함수끼리 덧셈도 우함수예요. 그래서 분모는 전체가 우함수입니다. 근데 우함수분의 기함수잖아요. 우함수분의 기함수 우기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기함수군요. 기함수라면 방금 전에도 증명했듯이 기함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관에 적분하면 무조건 계산할 필요 없이 0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제5절에서 치환적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치환은 앞으로도 계속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적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또 다른 적분 방법들은 차차 우리가 공부를 더 해나가면서 배울 텐데요. 우리는 요 5절과 요 앞에 4절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즉 우리가 간단한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렇게 5절에서 배웠던 치환적분, 이 치환적분만으로도 웬만한 적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두는 아닙니다. 우리 더 많은 적분을 얻기 위해서는 유리함수의 적분법이라든가 또는 부분적분법이라든가 또는 특수치환적분법, 삼각치환적분법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적분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뒤에 가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에 적분법 단을 공부했었고요. 이어서 적분의 응용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